네, 하이어키얼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계층이 존재하는 멀티라벨을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름을 가진 짧은 치마가 상품명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 상품명을 모델에 넣었을 때 의류, 하이, 치마, 짧은 치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층이 있는 분류 작업에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로컬하게 의류 이 첫 번째 뎁스에서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뎁스에서 어떤 것이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각각의 뎁스마다 각각의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두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한 번에 의류, 하의, 치마, 짧은 치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글로벌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컬한 방식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높지만 클래시파이어가 여러 개인 만큼 파라미터가 좀 커서 추론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학습 과정도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계층적인 텍스트 분류 작업이 보통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용자에게 카테고리를 추천하는 서비스거나 기존의 글들을 자동적으로 카테고리화 시키는 작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럴 때 너무 추론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 성능이 뛰어남에도 활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 말고도 이제 태스크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도메인에 대한 선제적인 지식이 없이도 도메인 제너럴하게 적용이 가능해야 하고 위에서 보신 사진처럼 이제 다양한 깊이를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학습을 해야 하고 또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된 데이터에도 적합하도록 멀티링구얼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라벨이 들어갔을 때에도 모델을 빠르게 이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존의 모델 중에서는 하이틴이라는 버트를 이용한 글로벌 어프로치가 이에 적합하다고 느꼈고 여기서 사용한 텍스트 인코더만 XLM 로벌타로 바꾸어서 멀티링구얼하게 학습시켰습니다. 하이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틴은 이제 텍스트 인코더와 스트럭처 인코더로 이루어진 듀얼 인코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프리트레인드 된 텍스트 인코더에서 텍스트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진 토큰을 생성하면 이를 계층적인 라벨의 구조를 고려하는 스트럭처 인코더에 넣어서 각 라벨들이 골라질 확률을 계산하고 한 번에 분류합니다. 이제 하이틴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를 가진 게 이제 페이퍼에서도 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성능 지표인데 또 라벨 네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노리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또 강점을 갖습니다. 실제 프로덕트 산업에서는 라벨 네임이 이제 밸리드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라벨 네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하이틴은 깊이가 다양한 라벨 구조를 지닌 데이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ACL에 등재된 논문이어서 아마 이제 제일 최근 거다 보니까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페이퍼를 확인해 보면 다른 소타에 비해 하이틴이 좀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페이퍼만 보면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2022년에 ACL에 등재되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 하이어라키얼한 구조를 학습시킨 논문하고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이틴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이틴은 텍스트 RCNN이나 버트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인코딩 하는데 텍스트 RCNN을 이용하기에는 데이터셋 토크나이저가 마땅하게 없었고 버트는 한국어에 대해서 인코딩을 할 수 없기에 XLM 로벌타 베이스를 이용해서 한영 혼용 텍스트를 토큰화했습니다. 트레이닝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50의 폭 정도에서 이제 매크로 F1 64, 마이크로 F1 90의 성능으로 학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에게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이제 참고용으로 주어진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부족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이 회색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의 하이어라키 맥스 메소드인데요. 이는 글로벌 방식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방식입니다. 이제 노드의 수가 뎁스가 깊어질수록 굉장히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상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의류보다는 적겠지만 많겠죠. 근데 하지만 짧은이나 롱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그 수가 하이나 바지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모델이 대분류를 정확하게 하되
소분류를 약간 좀 못하게 되는 식으로 학습이 되면 이제 얘네들이 모델이 내뱉는 그 어떤 값이 인계값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계층마다 어떤 라벨이 가장 높은 시그모이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찾고 이를 라벨로 사용하는 방식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상의와 하의 중에서 뭐 상의가 시그모이드 값이 더 높으면 상의를 선택하고 뭐 바지와 반팔과 긴팔 중에 긴팔이 시그모이드 값이 높으면 긴팔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제 상의가 뭐 0.5가 넘어야 상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탑 1을 고른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좋은 점은 리콜이 좀 올라갑니다. 이제 리콜이 올라간다는 것은 좀 더 많은 프레딕션을 했다는 뜻이고 실제로도 0.5로 트레스홀드를 했을 때보다 500개 정도 더 많은 프레딕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레시전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은 조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분류 라벨에 대한 모델의 성능인데요. 대분류 라벨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계값 트레스홀드를 이용한 메소드가 좀 높은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의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대해서 좀 잘 학습이 안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페이퍼들에서는 이제 이거에 다루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계층적 텍스트 분류 모델이 사용되는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았을 때 뎁스별로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리콜하고 프리시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분류와 중분류와 소분류의 각각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트레스홀드 메소드랑 하이어라키 맥스 메소드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중소 모두 트레스홀드를 이용한 방식이 높은 웹폼을 보이기는 하지만 하이어라키의 맥스 메소드가 대분류와 소분류에서 더 높은 리콜 값을 보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임계값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라벨을 예측했기에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서비스나 작업에 이런 계층적인 분류 모델을 사용할 때 이용할 만한 추론 모델을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이제 Hierarchical Text Classification이라는 태스크는 두 가지의 활용 방식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어떤 뭐 찾아보기에 너무 많은 라벨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어떠한 상품이나 글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추천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쿠팡에다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추천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너무 많을 때 이 글들을 많은 텍스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이제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어떤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위에서 사용한 방식의 조합 혹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의 상황에서는 이제 더 작은 시그모이드 값을 임계값보다 더 작은 시그모이드 값을 가졌음에도 안정적으로 제일 높은 값의 라벨을 추천해주는 하이어라키 맥스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추천 시스템에서는 유수한 라벨을 추천하는 것이 아예 추천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분류까지는 트레스홀드를 이용한 방식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스홀드를 바탕으로 분류를 하되 소분류에서 탑 K로 세 가지 최대 세 가지 시그모이드 값을 가진 라벨을 세 개를 추천함으로써 대분류 하나, 중분류 하나, 소분류 세 개로 5개의 라벨을 추천하는 추론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후자의 상황에서는 그냥 높은 F1 스코어를 가진 모델이 자동화 작업에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분류로 갈수록 스파스해진 데이터셋을 조금 고려하기 위해서 뎁스마다 트레스홀드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추론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보완해야 이제 스파스한 깊은 뎁스의 라벨을 틀렸을 때 더 큰 로스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대분류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깊은 뎁스의 라벨들에 있어서는 어, 로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뎁스까지는 이제 하이틴과 같은 글로벌한 어프로치도 충분히 잘 해내는데 세 번째 뎁스부터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글로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파라미터가 약간 늘어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분류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임밸런스가 전체적인 모델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이어라키얼한 라벨을 지닌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기능이
2022년에 나온 논문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좀 대분류의 데이터 임밸런스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틴에 관련한 서비스 활용 방안과 뭐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쯤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팀이 또 완전히 새로이 고안하는 중에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김지훈 님이 옆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은 지금 새로 고안 중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계속 그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게 연구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선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붙인 게 아닌데 이 모델이 팀장님이 붙여주신 멋진 이름인데, 네,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할게요. 이거 모델을 하면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적혀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텍스트를 다루는 방법,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텍스트를 다루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픽스 랭크 벡터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버스에서 CLS 토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그 버트 CLS 토큰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텍스트 RCNN 해가지고 이제 그 줄여서 쓴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버트 같은 거 레스트 히든 스테이트를 써서 그냥 전체 이제 토큰 시퀀스의 레프레젠테이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CLS 토큰 쓰는 것 같이 그냥 그 벡터로 줄여서 쓰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버틀넥 문제가 있고, 또 이제 HIT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텍스트 인코더의 성능 바를 많이 탄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게 그 시퀀스, 그러니까 토큰 각각에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델을 구상을 할 때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고, 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레이블 컨시스턴시가 보장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거 하이라키컬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제 그 뎁스 상관없이 그냥 다 플래트닝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는 모델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충 했을 때 이게 보장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게 가능한 그, 그 가능한 조합인지. 그래서 그게 잘 보장이 돼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써져 있는지는 안 써져 있네요. 그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모델로 하나 만든다. 아까 로컬 어프로치랑 달리 이제 글로벌로 하나의 모델로 이제 어떤 뎁스에서든 추론이 가능을 해야 되는데, 네,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식 노드의 개수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리니어 헤드를 달아가지고 여기 그 클래스 개수만큼 아웃풋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멀티 레이블이면 바이너리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 시그모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죠. 근데 이거의 문제가 이게 개수가 이게 다이나믹 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리니어 헤드를 전부 다 따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각 모든 레이블에 대해서 그 공통된 매트릭이 있으면은 그러면 개수 상관없이 항상 그 매트릭대로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대소가 항상 그 다름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 상관없이 항상 이게 그 대소를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서 총 이 세 가지 점에 집중을 해가지고 새 모델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공통된 매트릭으로 생각을 했던 게 처음으로 했던 게 그 어텐션에 있는 얼라이먼트 모델이었습니다. 얼라이먼트 모델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얼라이먼트 모델에서는 이제 레이블 임베딩이 사용이 돼서 이제 레이블 스페이스에서 이제 텍스트와 그 기존의 정보에 대한 그 임베딩을 만들고, 걔네 둘 사이 얼라이먼트를 평가를 해서 그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제일 큰 녀석을 이제 다음 이제 프레딕션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레이블 스페이스에 임베딩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레이블 트리는 일종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그래프 임베딩을 활용을 한다는 건데, 이 그래프 임베딩에 있어서 그냥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그래프 포머 같은 거나 뭐 노드 투백 같은 거, 그런 거와 달리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좀더그
그 트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 해주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됐습니다.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언에 비해서 그 디스턴스 펑션이 그 트리의 레프레젠테이션에 굉장히 적합하게 돼 있어서 훨씬 더 적은 차원수로 이제 이걸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언으로는 이제 막 몇십 차원씩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는 단 2차원의 이제 트리를 다 인베드를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얘를 사용을 또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이퍼볼로이드에서 이제 어텐션이 구현된 이제 하이퍼볼릭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얘를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고안한 모델에서는 이제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하이퍼볼로이드에 그 매핑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존 그 레이블과 그 가장 마지막으로 추측한 레이블과 어텐션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사용한 다음에 그 결과의 베이스로 다음 가능한 레이블들과 얼라이먼트를 평가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프레딕션 해서 확률을 사용을 하는 그런 구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수학적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처럼 어텐션을 여러 번 쌓는 거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효용이 없어서 이제 하지 않기로 했고요.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멀티 헤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싱글 헤드에서 그냥 어텐션 한 번 하고 얼라이먼트 한 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 단조로워서인지 이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헤더로 바꿨고 이게 버트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버트가 기본 베이스가 768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하이퍼볼로이드 인베드를 하면은 2차원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헤드 수를 굉장히 늘려서 128개의 헤드로 학습을 시키고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이퍼볼로이드의 차원수 자체보다는 헤드수의 성능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헤드수를 늘려서 학습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 베이스로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가 끝이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진전이 필요할 예정인데 네, 계속 방학 동안도 팀원들이랑 열심히 해나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